10억 정도 청구하면 안 될까요? 상대편에게 그 정도 금액은 청구하고 싶어요. 10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대로 상대편이 이렇게 과다 청구했을 경우에, 그러면 사실 저희 변호사 입장에서는요, 저는 땡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전 법률 알려드리는 현변이고요. 최근에 이런 내용들은 많이 알고 계시죠? 제가 영상으로 설명드린 적도 있고, 내가 피해를 입고 형사 고소를 한 이후에 가해자 측에 대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합의금을 못 받았다면 민사소송까지 별도로 청구를 해서 내가 피해본 것도 청구를 좀 해야 된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이 세트 메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오세요. 이 상담 의뢰 오신 분도 비슷한 케이스였는데요. 회식 자리였는데 술을 마시는 자리에 이 직장 상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강제추행을 당한 그런 사례였습니다. 사실 이 가해자 측이 상당히 좀 파렴치했어요. 가해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본인은 아이도 있고 유부남인데, 우리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결혼도 안 한 미혼의 아주 젊은 여성분이었거든요. 젊은 여성분에게 강제추행, 씻지 못할 고통을 안겨줬으니까 당연히 사과도 하고 합의도 노력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이 없었습니다. 요즘에도 회식이 많이 줄었다 뿐이지 회식 자리에서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피해자분은 회사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회사를 퇴사하게 되는 피해까지 입에 되었습니다. 피해자분 입장에서는 인생에서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은 거고, 그 피해가 수천만 원 이상 청구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피해를 입으신 거죠. 상식적으로 원고가 청구 취지 금액, 금 얼마를 배상하라고 청구 취지를 작성을 해야 되고요. 나중에 판결문은 원고의 청구 취지 금액을 기준으로 판결문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청구 취지에 기재하는 금액은 원고가 기재를 좀 해야 되고, 그것에 의해서 속가도 세팅이 되고 전체적인 재판의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죠. 청구 취지 금액은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작성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의뢰인하고 이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청구 취지 금액을 얼마로 작성하시기를 원하시냐라고 여쭤봤죠. 그러니까 의뢰인분이 처음 법률적인 분쟁을 겪으시는 거고, 이런 소송 자체를 안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눈을 좀 동그랗게 뜨시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변호사님, 이 청구 취지 금액 무조건 많이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10억 정도 청구하면 안 될까요? 저도 뒤아둔 집 자식이고 진짜 이 일 때문에 피해가 엄청나게 큰데 상대편에게 그 정도 금액은 청구하고 싶어요. 10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한 말로 저도 변호사니까 진짜 많이 청구를 해드리고 싶죠. 내가 이 사람을 확실히 겁주기 위해서, 아니면 상대편을 괴롭히기 위해서라도 많이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요, 무조건 많이 청구하는 게 절대 좋지가 않고요. 이렇게 많이 청구해서 상대편을 겁줘보겠다 라는 생각이 당신의 소송을 망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과다 청구했을 때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도 많이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오늘 내용은 이렇게 과다 청구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설명 좀 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나라 법상 손해배상 청구는 다른 청구보다 약간 난이도가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약정금 청구, 대여금 청구, 전세 보증금 청구, 이런 경우는 비교적 소송의 난이도가 쉬운 축에 속해요.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사실 이 손해배상 청구에서 어려운 부분은요, 손해액을 입증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거든요. 민법 750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형사상 불법을 의미하는 거죠. 형법상 어느 정도 위법성이 인정되고 상대편을 형법으로 처벌을 하게 된 경우에 그 불법을 끌고 와서 민법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불법이 된다고 하고, 보통은 실무적으로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이잖아요. 여기서 핵심은 손해입니다. 손해. 불법은 형사 절차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을 텐데, 그 손해액을 민사소송에서는 특별히 신경 써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특히 위자료를 제외한 부분은 원고가 1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입증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입증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기각, 피고 승소 판결을 해주게 돼요. 우리나라에서 손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그런데 적극적 손해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들이지 않았어도 될 돈을 들인 거, 치료비나 상해 진단서 발급 비용 해당할 수가 있고요. 소극적 손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얻을 수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못 얻은 거, 대표적인 게 일을 못한 거, 매출 감소, 이런 것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극적 손해에 해당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사건을 당해가지고 크게 다쳤다, 그래서 한 몇 달 일을 못했다, 그러면 청구 금액이
엄청 높아지겠죠. 변호사는 당연히 몸값이 비싼 편이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의 경우에는 1원 단위까지 입증을 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 위자료의 경우에는요, 판사의 재량 영역이긴 한데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좀 한정되어 있어요.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손해배상 금액이 커지려면 적극적인 손해, 치료비가 많이 들어갔다거나 아니면 소극손해, 일을 오래 못했다거나 그런 경우이어야 합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강제추행을 당하셔가지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많이 괴로우셨을 거예요. 뭔가 치료비가 그렇게 많이 들진 않죠.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뭐 수백만 원까지는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수백만 원이 작은 돈이란 건 아닌데 저희 소송을 하는 관점에서는 수백만 원은 아주 큰 금액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뭐 당장 취업을 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 노동력 상실이나 이런 거를 어디까지 봐줄 거냐, 이거는 법원에서 상당히 좀 소극적으로 판단해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사실상 치료비를 제외하면 정신적 손해배상, 이게 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 정도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현실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좀 계산이 되죠. 그래서 뭐 치료비가 500만 원, 정신적 손해배상을 1,000에서 한 3,000만 원 정도로 잡았을 경우에 청구 금액은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그 정도 사이로 책정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말씀을 좀 드려요. 변호사님, 저는 그 정도 청구하는 거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요. 제가 받은 고통은 몇 억을 넘어요. 무조건 몇 억 청구해 주세요.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변호사는 어쩔 수 없이 그 정도 금액을 청구해 드립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당사자가 하시는 거긴 한데 극구 만류를 좀 하는 편이고, 왜 그런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자세히 드리는 편이죠. 뉴스에서도 많이 보죠. 120억 청구했다, 수백억 청구했다, 이런 경우 흔히 많이 보는데, 그런 뉴스를 봤을 때 저 금액을 어떻게 입증하려고 저렇게 청구를 했을까, 소송을 끌고 갔을 때 상당히 불리한 점이 있을 텐데 저게 의뢰인분과 충분히 소통이 되고 나온 청구 금액일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께 당장 설명드릴 수 있는 이렇게 과다 청구의 단점만 해도 한 5가지 정도는 돼요. 첫 번째로 입증 자체가 일단 어렵습니다. 법원은 얼마를 달라라는 것보다요, 그거를 왜 줘야 하나, 그 근거를 요구합니다. 얼마가 아니라 왜에 집중한다는 거죠. 왜를 입증하지 않으면 얼마를 청구하든 결국 기각하는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또 이렇게 청구 금액을 높이게 되면 손해배상의 근거들보다 더 많은 것을 좀 밀어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인정해 주진 않고 많이 소극적으로밖에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입증 자체도 어려울 뿐더러 그런 형태의 주장이나 증거를 판사들이 신뢰를 하지 않게 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바로 다음 단점으로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과다 청구를 하게 되면 재판부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신뢰도가 좀 하락하게 돼요. 판사 입장에서는 세밀하게 입증 내역을 정리해서 합리적인 금액을 청구하는 원고보다 입증 근거는 많이 없는데 황당하게 뭐 10억, 100억 이렇게 청구한 그런 사건에서 어떤 원고를 더 믿어줄까, 이거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괜히 뭐 크게 청구를 좀 해보려다가 판사의 공감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소송 비용도 상당히 부담이 될 거예요. 인지대와 성관료를, 이거는 변호사 보수하고 별개로 법원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청구 금액이 뭐 수천만 원 수준이면 감내할 만한 수준인데 수십억, 수백억 이렇게 되면 인지대만 몇천만 원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 이 소송에 못 이기게 되면 인지대 그냥 날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많이 청구하시는 것을 절대 권장드리지는 못하죠. 바로 이어지는 장점이 또 변호사 비용까지 여러분들이 오히려 많이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소송이 끝나고 나면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 소송 비용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쪽에서 신청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소송이 끝나게 되면 판결문에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부담한다, 아니면 원고가 60%, 피고가 40%, 아니면 피고가 10%, 원고가 90% 부담하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승수한 비율 따라 분담이 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판사님들이 청구 금액 대비 인용하는 금액 1억 원을 청구했는데 1,000만 원만 인용됐다, 그러면 원고가 90%, 피고가 10% 이렇게 보통 소송 비용을 분담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아주 적절한 금액을 청구를 해서 상대편한테 소송 비용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야 상대편이 변호사가 없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식들이 많이 부족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요즘엔 내가 변호사를 쓰면 상대편도 변호사를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죠. 그러면 이런 지식들을 서로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이 청구했을 경우에 어떤 역공의 빌미가 돼요. 이 소송 행위에서 상대편에게 어떤 꼬투리 잡힐 행위를 자주 반복하는 거는 절대 좋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내가
과다 청구를 했을 경우에 적정한 청구를 했다면 하지 않아도 됐을 말을 자꾸 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어떤 꼬투리를 잡혀서 역공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진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뭐 1억, 10억 청구할 때는 속이 시원해가지고 상대편 너 이제 쫄아봐라 이렇게 생각했다가 오히려 실제 재판이 진행되면서 표정이 굳어지고 잘못하면 소송 비용도 물어주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상대편이 이렇게 과다 청구했을 경우에 그러면 사실 저희 변호사 입장에서는요, 저는 땡큐입니다. 이렇게 과다 청구하면 부담 없이 소송도 수행을 할 수가 있고 나중에 변호사 비용도 어느 정도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럼 적극적으로 이거 응소하시고 진짜 침착하게 반격을 좀 하시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요. 상대편이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 정확히 딱딱딱 집어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상대편의 권리 남용이나 악의적인 부분들,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조목조목 짚어가지고 상대편의 전체적인 소송을 신뢰도가 떨어지도록, 신빙성이 떨어지도록 그런 식의 주장도 해볼 수가 있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편의 청구를 기각시킨 이후에 소송 비용까지,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하게 되는 좀 알토란 같은 소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편에서 오히려 과다 청구를 해줬을 때 오히려 좋다. 그래서 만약에 상대편에서 진짜 황당한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진짜 황당한 금액의 소장을 보냈을 경우에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일단 변호사 상담 좀 해보시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전략을 수립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요, 민사소송은요 결국 입증 싸움이고 얼마를 청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청구하냐,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 항상 좀 잊지 마시고요. 감정이 앞서서 뭐 1억, 10억, 100억 이렇게 청구하는 거 당장은 속이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재판 진행하면서 결과에 있어서나 과정에 있어서 결코 좋은 소송이 되지 못한다는 거, 이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면에 상대편이 감정에 앞서서 과다 청구를 했다면 저희는 조용히 반격을 준비하면 됩니다. 결국 민사소송의 기술은요, 많이 청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부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입증 가능한 금액 위주로 청구를 하는 것이다. 저희가 소송 전략적으로 봤을 때 보통 이길 수 있는 금액 대비 1.5배에서 2배 정도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고 설명 좀 드리는데, 그걸 넘어서 뭐 10배, 20배 이렇게 청구하는 것은 결코 좋은 소송이 아니다 라고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좋아요는 제가 이 채널을 유지하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소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꼭 필요해진 고소의 기술, 이 책에서 확인하세요. 지금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